안녕하세요. 2학기 두 번째 유아체육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수업, 우리 1차시, 2차시 우리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비록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얼굴로 보고 수업을 해서 큰 효과가 있었나라는 걱정이 되지만 또 마음이 통하고 서로 열심히 다하면 조금씩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두 번째 강의를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몇 가지만 가르쳐 줘도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우리 학생들이 점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1차시 때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줬고 2차시 때에는 집안 체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물론 과제도 그렇게 냈었고요. 제 수업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중간에 뭐 켜놓고 25분 동안 어디 갔다 와도 다 인정이 됩니다. 뭐 10분 있다가 퀴즈를 내고 5분 있다가 문제를 내고 막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도 틀어놓고 이 시간 6분쯤 내가 다시 오면 그냥 영상 다 들었는 거는 되는데 그건 우리 학생들의 참여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거 조금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체육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몇 개를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선생님은 100을 준비해 가도 아이들은 5와 10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90과 95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케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체육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고요. 유아체육의 정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 민첩성, 근지구력, 순발력 운동을 할 거야, 유연성을 할 거야, 이런 건 결코 유아체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재밌게 뛰어놀고 신나게 동기유발 시켜서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재밌게 놀고 났을 때 아이들은 놀이로 끝나고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교사는 일지를 적을 때 오늘은 순발력이 뛰어난 운동, 유연성이 많이 되는 운동, 근지구력이 많이 되는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1년 커리큘럼을 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난주에 1차시에 이어서 2차시에 저희가 준비한 집안 체육 영상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저랑 우리 집 3번, 4번 아이랑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지난주에 베개를 가지고 했던 수업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리 벌려 걸어가기입니다. 사진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 벌려 걸어가기입니다. 그냥 7세 아이, 남학생은 7세 아이고 여학생은 5세 어린이거든요. 이 다리 벌려 그냥 걸어가기지만 중간에 보면 베개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7세 아이가 자연스럽게 걸어가지만 5세 아이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쉽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아이가 느낄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아이들이 느낄 때는 베개의 크기랑 높낮이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 벌려가기도 쉽지만은 베개의 크기에 따라 우리 아이가 느끼는 것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또 오늘도 영상을 보시겠지만은 7세 아이랑 하는 거랑 5세 아이랑 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사진입니다. 네 발로 걷기입니다. 자, 이 네 발로 걷기는 좀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연 네 발로 걷기를 아이한테 시켰을 때 과연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유아체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발로 걷기를 시켰을 때 어른들은 다 싫어합니다. 악어처럼 걸어봐요, 사자처럼 걸어봐요, 다 싫어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동은 어른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귀찮으니까. 그래서 좋은 교사, 좋은 부모는 아이랑 똑같은 횟수만큼 엉덩이를 뗐다 붙였다 하는 선생님,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악어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숙여서 손과 발만 사용해서 걸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릎까지 사용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고 신이 나는 거죠. 두 발로 걸을 때는 또 다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교사가 혹은 엄마나 아빠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발로 걷기는 앞으로도 걸을 수 있고 옆으로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걷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 발 점프입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모든 발 점프하기는 뭘 보냐면 두 발이 동시에 점프를 해서 착지를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두 발이 동시에 떠서 두 발이 동시에 착지하는 게 쉽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가 필요하면 엄마나 모든 발 점프는 두 발이 동시에 점프하고 동시에 착지하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직접 이거는 실기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발이 동시에 점프하고 착지하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교사나 혹은 아빠가 옆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주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겨드랑이에 손을 잡아줘서 아이가 동시에 점프했다가 동시에 착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 벌려 걷기, 네 발로 걷기, 모든 발 점프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 할 수 있는 겁니다. 외발 점프거든요. 자, 외발 점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세 같은 경우에도 외발 점프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고 왼쪽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외발 점프는 오른쪽으로도 다 하고 왼쪽으로도 다 반복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5세 친구들은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나 교사가 잡아주면은 외발 점프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발 점프를 했을 때 점프는 하는데 착지할 때 한 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연스럽게 양발로 착지하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친구의 순발력과 민첩성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니까 크게 급하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발 점프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유아체육 안에 유아체육은 생활체육이라고 그랬어요. 체육에 관한 진도가 나갔다라면 계속 어린 아이들 친구들에게는 계속 체육 수업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동기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체육에 관한 운동 기능 능력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무조건 유아체육에는 놀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베개 탑쌓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베개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베개 모양과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렇다 보면 쌓기가 어렵겠죠. 넘어지기도 하고 똑바로 쌓기도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서 아빠나 선생님이 도움을 주면 아이들을 높이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베개로 탑을 쌓다가 무너지면 다시 또 쌓고 다시 또 쌓고. 자, 중요한 거 아이들은 탑을 쌓다가 무너지면 까르르 웃고 다시 쌓고 막 이래 하고, 어른들은 베개탑을 쌓다가 무너지면 짜증을 내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양손에, 오른손에는 바둑알 5개 검은 거, 왼손에는 흰색 바둑알 5개, 그리고 학생들은 20명이 앉아있어요. 제가 이 바둑알 10개를 바닥에 확 던져요. 그리고 바둑알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주워오는 학생,
그 다음에 못 듣는 학생을 구분할 거라고 하고 제가 확 던지면 바둑알을 양손으로 탁 던져서 검은색, 흰색을 주워오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귀찮아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느끼시면 됩니다. 아, 내가 귀찮다면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개 탑쌓기도 막 싸우면서 일부러 교사나 아빠가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더 재밌어하고 더 즐거워하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쌓고 나면 베개 타고 이동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교사나 아빠가 힘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교사나 아빠가 힘들어지거나 피곤해지면 그만큼 우리 아이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이를 앉혀놓고 쭉 당겨서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회전도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아이는 즐겁고 재밌는 수업이 되는 거죠. 솔직히 체육 선생님 아니면 아빠 아니면 베개 타고 이동하기 이런 거는 평생 할 일 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 선생님이 해주는 것도 맞지만 이건 정말 집안 체육의 정석인 만큼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이랑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아빠랑 함께 운동을 하면서 신체 활동도 늘어나지만 아빠랑 함께 형성되는 자아는 엄청나게 일반 자아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스킨십을 듬뿍 받으면서 이런 베개 타고 이동하기 물론 아빠의 체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베개 타기 했을 때는 조금 불편했다면 다음은 이불 타고 이동하기랍니다. 이거는 완전 재밌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뭐 에버랜드 우방랜드 수준일 겁니다. 물론 저처럼 두 명을 동시에 끌게 되면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아이의 체중, 무게를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마 아이들은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입을 잡고 흔들기 이건 체육 선생님과 오은혜 선생님이 함께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엄마, 아빠, 부부가 함께 해도 되는데 요거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가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꼭 손에 힘을 잡고 이거를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은 엄청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집안 체육 영상이 베개를 가지고 이루어졌지만 시간 10분밖에 조금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아이들에게 한다면 30분 수업을 기준으로 체육 선생님이 가서 이 수업을 한다면 최소한 3주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정말 빨리 정리만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한 반에 그래도 20명 정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아이가 할 때에는 나머지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랑 아이랑 함께 10분 수업하는 거랑 유아체육 수업 시간에 20분, 30분 수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율동하는 거 보셨죠? 제가 매일 집안 체육 영상마다 어떤 선생님은 저희 회사의 체육 선생님이죠. 돌아가면서 율동을 할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 율동을 보여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또 이런 스트레칭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던 이 영상이 뭐 저작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사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는 더 좋은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집안 체육으로 베개와 이불을 가지고 수업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베개와 이불을 가지고 했던 집안 체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계획안으로 한번 만들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주제, 그리고 뭐 날짜, 그 다음 누가 수업을 했다, 그 다음 장소, 보이시는 것처럼, 그 다음 목표, 활동을 통해 신체의 민첩성과 순발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신체에 관한 거. 우리 집에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우리 집에 관심을 가진다. 인지. 부모님과 함께 활동을 하며 교감을 나누며 즐거움을 느낀다. 정서. 그 다음에 활동 내용에는 활동 소개 및 율동, 그리고 활동은 뭘로 할 것이다. 뭐 베개야 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 그리고 활동 목표로는 활동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리고 자, 세부 활동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집안 체육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다. 그 다음 일동에 맞추어서 한다. 뭐 준비물 체육복이 있다. 그리고 제가 쭉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활동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고유표에 대한 것도 간단한 활동 목표는 다 지정을 해두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순발력과 민주성을 발달시킨다. 이번에는 대근육을 발달시킨다. 가족들 간의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활동으로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빠랑 또 오늘 활동에 대한 즐거웠던 거, 재밌었던 거. 그래서 다음을 또 기약하며 다음에 이 시간이 아빠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활동했던 기구들을, 소품들을 항상 아빠랑 아이랑 혹은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항상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얘기할 수 있는 한번 이렇게 집안 체육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랑 함께 즐겁게 재밌게 노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설명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셀카를 찍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거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는 아닙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지금 영상대로 찍고 사진대로 올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좀 많이 어설프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의도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수업 내용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2인 1조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껏 해봐야 1차 수업 시간 25분, 26분, 30분 안 되는데 그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안 체육 우리 베개와 이불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저랑 한번 해볼 텐데요. 스트레칭은 뭐 혼자 하는 것도 있고 뭐 2인 1조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할 것들은 2인 1조로 하는 스트레칭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콩콩놀이 스트레칭인데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 나오는 어른은 엄마나 아빠나 교사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대고요. 아이가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해서 부모님 손까지 혹은 선생님 손까지 높이 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성공할 수 없을 만큼 팔을 높이 들고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낮게 해서 빨리 만족감을 느끼게 해줘도 안 됩니다. 적당한 높이를 유지해서 아이가 점프를 여러 번 할 수 있고 여러 번 함으로써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가정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안 체육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 우리 집 놀이터라고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하면은 우리 집 놀이터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원래 교사를 하면 2인 1조 체제로 이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콩콩놀이입니다. 자, 부모가 손을 앞으로 뻗고 아이가 점프를. 이 사진처럼 무릎이 구부렸다가 점프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때 성장판이 자극이 되고 아이는 점프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2인 1조 우리 콩콩놀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뚜기 놀이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는 엎드리고 있어요. 아이는 바닥에 엎드린 다음 팔을 뒤로 하고 부모가 양팔을 잡도록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팔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살짝 위로 들어줍니다. 이때 아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도록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때 부모님의 힘으로 다 아이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의 힘대로 천천히 올라오고 부모님이 느꼈을 때에 얘가 힘이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부모 힘을 대주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이 확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 아이의 운동 능력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아이가 힘을 써야지 척추 기립근부터 둔근까지 힘을 다 받아서 내 몸에 운동이 되고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빠가 자 이렇게 아이 다리 위에 앉아 있는데요. 너무 체중을 다 실어서 앉으면 무릎이나 관절이 좀 이렇게 눌려서 애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밑에는 약간 푹신한 매트나 이불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요 메뚜기 놀이를 하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센 건데요. 열려라 참깨입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을 딱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애들만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애랑 엄마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애랑 아빠랑 같이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부모는 아이 다리를 잡고 옆으로 다리를 벌려줍니다. 스트레칭이죠. 이때 아이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 부모의 역할을 바꾸어 세우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요 열려라 참깨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일자로 모으고 엄마는 옆으로 벌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이 다리를 안 벌리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안쪽에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엄마는 벌리려고 하고, 맞죠? 그리고 또 힘을 다 빼라고 해서 스트레칭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얼마나 아빠와 아이가, 엄마와 아이가 친밀감이 있겠어요. 제가 왜 이 우리 집 놀이터라는 프로그램과 집안체육을 만들었냐면요. 유아체육이나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게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요즘은 계속 비대면으로 가거나 또 가정연계 체육 수업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솔직히 저희 교수님 회사에서는 5년 전에 가정연계 체육 프로그램 그래서 책자도 나갔고 그다음 프로그램 도구도 나갔어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빨랐어요, 시기가. 근데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자, 열려라 참깨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 중에 조금 센스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아이가 다리로 일자로 이렇게 딱 붙여 놓습니다. 지금 다 벌려져 있잖아요. 맞죠? 붙여 놓고 엄마가 다리를 못 벌리게 잡는 거죠. 그럼 아이는 다리를 벌리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리의 안쪽 근육, 바깥쪽 근육 두 개 다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라 참깨, 아이에게 다리를 모으는 운동, 그리고 다리를 벌리는 운동,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스트레칭, 다리를 쭉 펼 수 있는 운동.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풍차 돌리기 선물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아버님들의 헌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모는 먼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옆으로 안으며 아이의 목과 다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 슛, 뭐 하나, 둘, 셋, 시작, 뭐 상관없습니다. 외치면 제자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며 회전하는 겁니다. 자, 요게 우리 아버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도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잘못하다면 아버님들의 이 본인의 힘에 지쳐서 본인의 회전력에
괜히 아이를 안고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할 때는 살짝 이렇게 흔들면 되지만 일어서서 할 때는 발바닥까지 움직여서 회전을 주면은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그리고 또 더 센스 있는 아빠들은 지금 딱 보이는 등에 아빠의 오른손에 아이 다리에 가 있죠. 이 오른손을 놔버리면은 애가 한 바퀴 슝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좀 더 즐거워하고 좀 더 재밌어하고 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다섯 번째, 키가 쑥쑥 커져요라는 2인 1조인데요. 이번에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다리를 벌립니다. 부모는 아이가 넘을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의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아이는 뒤에서 준비를 합니다. 부모가 신호하면 아이는 달려오면서 한 발씩 도약하며 다리를 뛰어넘습니다. 자, 아이 연령에 따라 다리 넓이를 조절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부모가 다리를 벌리고 아이가 안에 들어간 다음 부모가 다리를 모으면 아이는 다리를 벌리고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연속 동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점프도 할 수 있고 그다음 간격 조절도 할 수 있고 엄마랑 손을 잡고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유니바 뛰어넘는 것처럼 아빠 다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손을 잡고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혹은 이 신호가 사인이 안 맞으면 이게 안 맞으면 또 엄마 다리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친밀감도 많이 느껴지는 그런 2인 1조 우리 집 놀이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굴 통과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동굴 통과하기입니다. 동굴 통과하기는 아빠가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아이가 밑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아빠가 다시 엎드리면 다시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점프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고, 물론 아빠도 운동은 조금 될 수 있겠죠. 오늘 총 6가지를 한번 우리 집 놀이터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우리 집 놀이터 그리고 6가지 정도로 2인 1조를 할 수 있는 우리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1차시는 우리 집안 치우겠던 거 우리 배기야 입을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집 놀이터, 집안 치우관에 있는 우리 집 놀이터를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2인 1조 스트레칭과 운동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장에서 금방 했던 이 우리 집 놀이터 수업했던 영상들을 조금씩 한번 모아서 교수님 금방 설명했던 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구나 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쉬고 오세요.